나라 꼴이 참 우습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 한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의 결정에 따라서 한국의 세탁기의 미국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한국 정부는 이 트럼프 방안을 앞두고 트럼프의 척근들, 트럼프와 매우 잘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한국에 불러서 그들에게 자문을 받고 트럼프와 어떤 메시지를 조율하고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고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발표를 담고 한국이 부탁할 것은 어떤 것을 담아야 되는가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지도자의 행동 패턴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문 대통령의 지금 안보 국제적인 어떤 행동과 관련되는 패턴들을 보면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참모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무리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난번에 6월 30일인가 미국의 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도 말입니다, 미국 쪽에 자신의 핵심들을 보내어서 트럼프한테 회담 전에 중요한 조율을 해 나가야 될 건데 그러지 않고 문정인이를 보내서 한 일주일간 미국 전역을 휘집어 놓고 오더니만 와서 운전석 허가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는 북한의 ICBM 와중에도 베를린에 가서 평화협정 이야기를 하고 오자마자 한국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북한과 군사회담, 적십자회담을 제안해서 미국을 분노에 빠뜨렸습니다. 또 미국 가기 직전에도요, 사드를 가지고 애를 먹여서 트럼프가 국방국무장관 들어오라고 해서 사드 빼버리라고 노발대발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꼭 하는 짓거리가 정말 상식을 벗어났는데요. 지난 9월 달입니까? 유엔 총회에 가기 직전에도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북한에다가 800만 불 지원을 한다고 발표를 해서요,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뉴욕에서 열렸을 때도 그런 문제에 대한 트러블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툭 하면 일본 정부에다가 뭐 확인해달라, 툭 하면 미국 정부에다가 뭐 확인해달라고 사실 확인 정부입니다. 자, 일본은요, 트럼프의 방위를 앞두고 미국의 트럼프와 가까운 이런 국제 정치 전문가들을 아베가 직접 오래전에 불러서 지금 트럼프 올 때까지 일본에 좀 대기하고 있어라. 그래서 내가 트럼프하고의 조율해야 될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닙니다. 과거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에도 일본 정부도 확률 게임을 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힐러리한테 주로 끈을 많이 댔지요. 아베도요. 그런데 트럼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베는 남미에 있는 에이펙을 가기 전에 급히 미국에 있는 자신이 통할 수 있는 트럼프 라인의 인사들을 도쿄로 불러서 후한 대접을 하고 자기가 트럼프에게 어떤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야 되는가를 세세하게 묻고는 남미로 가는 길에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 들러서 트럼프를 만나서 내가 좀 있다가 일본에 올 때 당신이 취임하고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가져올 거니까 나한테 뭐 부탁할 거 없냐라고 하고 남미로 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미국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이것이 미국과의 관계가 동맹이 원활한가 또 삐그덕거리면서 갈등의 연속인가를 낳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현 트럼프 정부도 아니고 과거에 트럼프와 적대적인 정치 진영이 집권하던 시절에 대화파들만을 찾아서 한국으로 데려와 가지고 별 차관보급밖에 안 되는 부차관보급인지 모르겠습니다. 갈루치 같은 인사들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문정인 데리고 만나고 이자가 청와대 면담 이후에 한국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또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갈루치가 한국에 오는데 돈이 꽤 좀 들었을 건데요. 이런 사람들,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따로 없습니다. 대부분 연구소나 이런 걸 하나 운영하면서요. 이런 행동을 해주는 대가로 그에게 돈을 입금받습니다. 그러면서 상대가 원하는 부분을 들어주지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한국의 현 정권이 갈루치하고는 코드가 맞으니까 한국은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마디로 한국에 한번 썩 돌아서 한국 정부가 원하는 청부받은 말을 해주면 호주머니에 연구소 운영비다 해서 두둑하게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장관을 했던 클린턴 때 페리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을 한 짬밥에 여기 가면 뭔가 약발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 도리다 해서 안 갔고 계급이 낮았던 갈루치 같은 경우에는 체면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눈앞에 현금이 좋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와서 청부받은 대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북한은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의 파워맨에게 줄을 대려고 혈안이 되어서 온갖 끈을 다 쑤시고 다닌다는 겁니다. 왜? 트럼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내고 만에 하나라도 북한을 군사 옵션으로 떡을 내버릴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자, 공식적으로는 북한은 미국과 지금 단절되어 있지만은 1.5트랙이라고 해서 대화하는 모양을 만들라고 북한이 북미국장 최성희를 앞세워서 여기저기 엄청나게 쑤시고 유엔에 북한 대표부를 앞세워서 미국 안에서도 쑤시고 다닙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 제가 앞에 말한 대로 공화당 백악관 외교 담당자들을 그 줄을 대려고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에 북한이 유엔 대표부를 통해서 CIA 분석관 출신인 버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을 평양으로 초청하려고 했다. 또 부시 대통령 때 NSC에서 일했던 더글라스 팔 카네기 평화연구소 부소장에게 스위스 등에서 공화당과 가까운 전문가들과 북한 관료들 간의 대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김정은이 트럼프에 맞서서 겉으로는 엄청나게 협박에 가까운 언사를 쏟아내면서도 물밑에서는 트럼프 속마음을 알아내려고 한마디로 끈을 대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은 트럼프하고 매일 불바다 파괴 등을 주고받던 시기에도 미국 언론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언론들을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평양을 방문시켜서 미 북 간에 전쟁이 벌어지면 첫날 100만 명이 죽을 거다라는 스탠포드 대학의 평가를 전하면서
이 미국 국민들에게 핵전쟁이 가능하다라는 걸 갖다가 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7월 4일 첫 ICBM을 쏜 날도 북한 평양으로 오기로 했던 기자한테 오라고 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미국의 현 트럼프 정부의 주요 관계자가 아니라 트럼프 정부하고 반대되는 입장에 서서 이 와중에도 제재 압박보다는 무조건 전쟁 반대 대화를 외치는 한국의 문정인과 이 사고가 색깔이 똑같은 갈루치를 불러다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레벨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났다. 옛날에 무슨 존 맥케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시간이 안 잡혀서 안 만났다 해놓고는 기껏 갈루치를 한국에 불러다가 청와대에서 이 대목에서 만나는 부분에요. 제가 미국 쪽에 좀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이가 없으니 관심을 기울이고 싶지도 않다. 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오기로 했던 페리 국방장관은 이번에 가면 후한 대접을 받고 좀 강연 같은 걸 하고 또 보수도 좀 받을 수 있겠지만은 까딱 잘못하다가는 미국 현 정권과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리상 장관까지 한 사람이 그래서는 되겠느냐 눈치를 끌고 오기 직전에 빠졌습니다. 자, 갈루치나 페리나 이런 사람은 20년 북핵 역사에서 상당히 알려진 인물입니다. 갈루치는 93년 북핵 1차 핵 위기에서 미국 측 수석 대표로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고, 페리는 99년에 클린턴 말기에 포괄적인 대북 프로세스를 다룬 페리 프로세스라는 부분을 이렇게 발표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의 최근 주장은 군사 행동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트럼프 정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갈루치는 북미가 조건 없는 협상을 하라고 최근에 한국에 와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문정인이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또 이들 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 중에 갈루치와 비슷한 소리를 하는 사람은 한국의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갈루치하고 똑같은 대북 대화파라 그래요. 이 사람은 문 대통령을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청와대 문턱은 공화당의 매파 의원들한테는 매우 문턱이 높죠. 그래서 5월 달에 존 맥케인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 문 대통령을 좀 만났으면 했는데 일정을 못 잡아서 못 만났고, 코리 가드는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 위원장, 맥 쇼엄브리 하원 군사위원장도 5월 방한 중에 만나지 못했다가 6월 문 대통령이 방미를 했을 때 미국에서야 만났습니다. 최근에 워싱턴에서 열린 한 회의에 참석했던 국내 학자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워싱턴의 태도가 매우 강경해서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군사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지금 이 철진한 미국에서 힘도 없는 미국 정권의 영향력도 못 미치는 이런 대화파들을 한국으로 불러다가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누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옳다, 미국에서도 동조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래서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들한테 봐라, 미국에서도 우리처럼 생각하는 상식적인 사람이 많다, 우리가 또라이 아니다 라는 거를 한국에서 많이 좀 떠들어줘서 트럼프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또라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한 자락을 깔아서 보여주려고 지금 트럼프 오기 전에 한물간 오비팀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잔치를 하는 겁니까?
요즘 미국 외교관들은 사석에서 요즘같이 한미관계가 동맹이 안 좋은 시절에 하는 말을 입에 깔고 있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미국 사람들이 저는 들었습니다. 뭐라냐. 이렇게 한미관계가 드라이한 적이 없었다. 한국은 중국하고 동맹하려고 하느냐 했는데 이제 그때보다도 더 이제 너무 드라이 해가지고 얼어버렸습니다. 프로전 드라이 돼버렸습니다. 갈루치가 문정인 사주를 받았는지 키신저의 미중 빅딜은 헛소리다. 왜 헛소리다 했겠습니까? 이 미중 빅딜은 결국은 뭐 하자는 거겠어요? 북한의 김정은을 빼고 전 그것도 안 될 거고 그냥 중국 입장에서 시간 벌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김정은을 빼고 한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나발이를 인정해 주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헛소리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북한의 김정은을 좋아하는 사람이 청와대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문정인 특보가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김정은을 빼자라는 이 말이 엄청나게 한마디로 김정은 지도자에게는 결례죠. 중국이 김정은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미중 빅딜 키신저 말은 헛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키신저도 대화파예요. 그런데 대화파끼리도 김정은을 들른다라는 게 엄청나게 기분이 나쁜데 갈루치가 이 말을 한국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 붕괴를 중국이 수용할지 의문이다라고 갈루치가 이야기를 하면서 미중이 서로 믿지 못해서 진전되기 어렵다. 그래서 김정은이 제거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하는 말을 지금 갈루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루치한테 김정은 제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말을 한국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하도록 한 사람은 누구겠는가? 여러분은 다 짐작이 되지요. 그러면서 미국이 제재를 풀고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되고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검토 대상이고 북미가 양국의 연락사무소를 세워야 된다. 자, 여기에서 미국이 제재를 풀고 대화에 나서고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북미가 서로 대사관을 만들거나 그전에는 연락사무소를 둔다. 많이 듣던 이야기죠. 누가 했습니까? 문정인입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정권 바뀌면요.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당신이 적폐청산 대상입니다.